안녕하세요, 경매 유이사입니다. 실제 영상 제목처럼 대출이 정말 조금 나올까봐 걱정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투표를 올렸었죠. 거기서 압도적 1등이 대출 관련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26년에도 대출이 잘 나오고 있는지, 아니면 나만 대출이 안 나오는 건 아닌지, 혹은 대출이 안 나오면은 어떠한 방법이 있을지까지 오늘 영상에서 전부 다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실제 오늘 소개시켜드릴 몇 가지의 물건은 대출이 생각한 것보다 더 적게 나온 상황이 발생했었던 물건입니다. 이건 정말 최근 사례입니다. 26년 2월 3일 요번 달에 낙찰을 받았던 사례인데요. 낙찰가는 3억 100에 낙찰을 받았습니다. 시세는 3억 8천 정도였어요. 그래서 무척이나 잘 받은 물건이었는데요. 처음에 대출 의뢰를 한 곳에서 1억 7천밖에 안 나온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원래 투자금을 몇 천만 원 혹은 1억 정도로 생각을 했는데 순식간에 1억 3천, 4천이 들어가게 생긴 큰일이 발생할 수도 있었겠죠. 하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미리 얼마 정도의 실제 대출이 나올지 알고 있었기 때문에 1억 7천이 나온다고 했어도 그렇게 크게 놀라지 않았어요. 그래서 실제 이 물건은 2억 4천에서 2억 7천까지 대출이 나온다는 것으로 확인되었던 물건입니다. 이렇듯 대출이 개인별로 적게 나올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정말 고민이 많으실 텐데요. 제가 그 고민을 오늘 영상에서 해결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럼 대출을 알기 위해서는 DSR에 대해서 먼저 알아야 되는데요. DSR이란 대출을 받은 사람의 연간 이자의 합계액을 소득으로 나눈 퍼센트인데요. 근데 이 DSR이 단계가 1, 2, 3단계가 있는데 26년도에는 3단계가 실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대출이 안 나오는 거 아니에요? 아니면 대출이 적게 나오면 어떡하죠? 라고 생각하시는데 네, 맞습니다. 실제로 대출이 적게 나오는 거는 팩트입니다. 그래서 여기 뉴스를 보시면은 여기 지방 같은 경우에는 아직 3단계가 유예됐다고 나와 있지만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이미 DSR 3단계가 실행이 되고 있거든요. 스트레스 DSR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대출 규모가 더 줄어들었던 거는 확실합니다. 근데 이렇게 나온다고 해도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대출이 적어졌다는 것이 대출이 중단되었다는 게 아니에요. 요즘 뭐 은행에서 대출 총량제를 진행을 한다, B아파트는 대출이 안 나온다 라는 말이 많지만 그거는 은행별로 다 다르겠죠? 대출 총량이 은행별로 다를 테니까요. 그래서 어느 때는 어느 은행이 안 나오지만 어느 은행에서는 충분히 나올 수도 있는 겁니다. 때문에 대출이 정면 중단됐다, 대출이 안 나온다 라는 것은 잘못된 말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대출이 적게 나오는데 그게 어느 만큼인지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실제 이 물건 같은 경우에는 3억 100에 낙찰을 받고 2억 4천에서 2억 7천까지 대출을 해준다고 연락이 왔고요. 일반적으로 DSR이 없다면은 감정가 대비 70% 혹은 낙찰가 대비 90% 중에서 낮은 금액으로 대출이 됩니다. 그럼 대략적으로 보면은 한 2억 8천 정도가 7, 4, 28이니까 이 정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낙찰가의 90%면 2억 7천이죠. 그럼 이 중에서 낮은 거 얼마죠? 요거죠. 그래서 2억 7천까지 대출이 나온다라고 했던 거고요. 은행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80% 나오는 대출이 조건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게 2억 4천인 거예요. 그래서 2억 4천에서 2억 7천 사이로 현재까지도 대출이 잘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방금 뭐라고 말씀드렸죠? DSR이 문제인데요. 낙찰받고도 대출이 거절되는 사유가 몇 가지가 있는데 그중 메인 이유가 DSR입니다. 그래서 이 DSR 계산하는 엄청나게 간단한 팁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네이버에 여기 DSR 계산기라고 치면은 요게 나옵니다. 그러면은 제 연봉과 예를 들어 5천만 원이라고 해볼게요. 5천만 원이고요. 그리고 30년 만기로 해가지고 요즘 금리가 4.2%, 4.5% 정도 되거든요. 그럼 조금 보수적으로 4.5% 정도로 보고요. 이자가 높을수록 대출 금액은 적어집니다. 그래서 4.5%가 보수적인 금액이고요. 그리고 만기 일시 상환으로 보고요. 그리고 스트레스 3단계 적용시켜야겠죠, 수도권은. 그래서 여기 변동형으로 해서 계산을 해보면은 금액이 안 나오네요. 제가 잘못 썼습니다. 여기 주택담보대출 금액 여기다가 한 6억 써볼게요. 최대 나오는 금액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103%랍니다. 그러면 DSR 어느 정도까지 허용을 해주느냐? 40%까지 허용을 해주고요. 경매 같은 경우에 상호금융, 농협, 수협, 신협 이런 데서 받으면 50%까지 해주거든요. 그러면은 요 금액이 50%가 될 때까지가 내 대출 최대 한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6억이 아니라 요번에는 한 4억으로 낮춰볼게요. 4억으로 한번 낮추면은 이렇게 낮췄죠. 그 다음에 계산을 해보면은 요것도 68%입니다. 안 되겠죠? 그러면 더 낮추는 겁니다. 3억으로 낮췄을 경우에
그제서야 51%로 거의 2억 8천 정도 나오겠다라는 게 예상이 되는 겁니다. 요때 되면 딱 여기 해당이 되죠. 그리고 만약에 만기 일시 말고 원리금 균등으로 갚는다고 가정을 해보면요, 훨씬 낮아집니다. 보통 1년 거치 기간이 있고 그 다음 원리금 균등으로 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를 조금 더 높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눌러서 3억 5천 계산해보면은 46% 나오죠. 그래서 원리금 균등으로 1년 거치 기간으로 해서 하면은 대략적으로 3억 중반까지 올라간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대출은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정말 쉽게 계산하는 팁이 있습니다. 기존 대출이 없다는 가정하에 내 연봉 곱하기 7배까지가 최대 주택담보대출 한계 금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연봉이 4천이다 그러면 7, 4, 28, 2억 8천까지가 최대고요. 내가 연봉이 3천이다 그러면은 2억 정도까지가 최대인 겁니다. 최대예요. 말씀을 드렸듯이 최대인 거고 그거보다 낮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어때요? 계산하기 엄청나게 편하죠? 그 다음에 만약에 내가 기존 대출이 있다 그러면은 신용대출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는 전부 다 상환을 해야지만 대출을 해주는 경우가 많다고 하니까 현재 2월달 기준으로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대출이 거절되는 두 번째 사례는 기존에 1주택이 있는 경우입니다. 1주택이 있으면은 이 주택을 매도하는 조건으로 2주택에 대한 대출이 나오거든요. 때문에 이 주택을 매도할 수가 없다면은 단기 투자는 현재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수도권이 아니라 전부 다 지방으로 투자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현재 실거주 물건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단기 투자가 어려운 상황이고요. 매도 조건으로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대출이 또 안 나오는 세 번째 사례는요. 아까 제가 2억 4천에서 2억 7천 정도 나온다고 했었죠. 이 대출 금액은 거의 고정인 겁니다. 만약에 내가 이거를 3억이 아니라 4억으로 썼다고 해볼게요. 그럼 투자 금액이 얼마나 늘어나죠? 원래는 한 3천 정도면은 나올 금액이 1억 3천까지 늘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경매로 주택을 취득하실 때는 내 낙찰 금액에 따라서 필요 자금이 달라진다라고 반드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정말 많이 놓치시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요즘에 이런 대항력 있는 임차인을 제외한 재매각 물건들 있죠. 이런 물건들 중에서 일부는 대출을 잘 확인하지 않고 입찰을 했다는 건데요. 요즘같이 대출 규제가 조금 더 심해진 상황에서는 무조건 입찰 전 대출을 확인하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냥 담보가 좋으니까 대출이 나오겠지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나의 신용 등급과 나의 재정 상태와 나의 대출 상황 이런 종합적인 부분을 고려하셔가지고 입찰에 참여하셔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은행에다가라도 물어보시는 것을 강력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제 수업을 듣는 수강생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대출 모집인을 연결을 시켜서 미리 입찰 전에 확인을 시켜드릴 수가 있는데 모든 분들한테 다 그렇게 해드릴 수는 없겠죠. 그래서 개별적으로라도 은행에다가 따로 문의해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잘 받았다고 해도 대출이 안 나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말짱 도루묵이죠. 오히려 수천만 원의 보증금 손실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꼭 확인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또 다른 사례들을 통해서 대출 금액이 얼마 정도 나오는지 그리고 얼마 정도의 투자 금액이 필요한지 실제 낙찰받은 사례를 통해서 한번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물건 같은 경우에는 25년 11월에 낙찰을 받고 26년도에 잔금을 냈던 물건인데요. 이 물건 같은 경우에 낙찰을 3억 4,100에 받았고요. 대출은 얼마 나왔냐? 3억 700에 나왔습니다. 3억 700. 그러면은 요걸 빼면 대략적으로 3천 몇백 정도에다가 취득세랑 그런 거 다 감안을 해가지고 4천만 원대 정도 들었던 물건입니다. 그래서 한 4천 정도 투자 금액이 들어간 물건이고요. 그래서 4천에서 5천만 원 사이 정도로 이 4억대 아파트가 투자가 가능했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런 거를 4억에 받았다면 투자 금액이 훨씬 많이 올라갔겠죠. 요 3억 700으로 나올 수 있었던 이유는 3억 4,100 곱하기 90%가 대출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거는 명도를 끝내고 매도를 진행 중인 물건이고요. 참고로 4억 1,000에 매도가 진행 중입니다. 그 다음 이 물건 같은 경우에는 아직 진행 중인 물건이라서 제가 사건 번호를 가려놨는데요. 1월 28일 날 낙찰을 받으신 거고 수강생분께서 낙찰을 받으신 겁니다. 그래서 이 물건 같은 경우에는 8억 900인데 이거 곱하기 70% 혹은 낙찰가의 90% 중 낮은 금액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은 5억 6천이고 이거는 5억 6천보다 높으니까 낮은 금액인 요 금액의 90%만 대출이 나온 겁니다.
그러면은 결과적으로는 보증금을 제외하곤 모든 물건이 다 대출이 나온 거죠. 그래서 보증금 5,600만 원을 제외한 모든 부분이 대출이 나오고, 그러면 투자 금액이 취득세 같은 걸 포함해서 6천에서 7천 정도로 투자가 가능했던 물건입니다. 이거는 감정가가 무려 8억짜리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감정가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낙찰가가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여러 건의 낙찰 물건들을 통해 이런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대출을 하려고 했을 때 막히는 순간이 있으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럴 때 임시적으로나마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사례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물건도 아직 진행 중인 물건이라서 제가 사건 번호랑 주소는 가려놨고요. 1월 달에 낙찰받은 물건이고 4억 5천에 낙찰을 받았거든요. 근데 이 사례 같은 경우에 월급이 2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올랐던 분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은행에서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서 1년치 연봉을 200만 원대로 보는 은행도 있고, 어떤 은행은 500만 원으로 해주는 은행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례 같은 경우에 어떤 데에서는 대출을 1억대만 해준다, 1억 7천까지밖에 못 해준다라는 곳이 있었고요. 어디에서는 3억 9,900 전부 다 해준다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은행이 보는 관점에 따라서도 대출이 엄청나게 차이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할지 한번 말씀을 드리면은, 우선 첫 번째로 전자상거래 대출을 이용을 하는 겁니다. 요즘에 이 대출을 막았다고는 하지만 아직까지도 경매에서 경락잔금 대출로 해주는 은행도 있다라고 해요. 그리고 실제로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이 사례 같은 경우에 이거는 물론 취하되긴 했습니다. 취하된 물건이긴 하지만 이 물건 같은 경우에 대출을 2억 7천까지 해주겠다라고 하는 게 사업자 대출로도 가능하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사업자는 전자상거래 사업자예요. 전자상거래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DSR을 보질 않습니다. 물건에 따라서 대출이 많이 나올 수도 있지만 중요한 건 뭐죠? 이게 100%가 아닙니다. 그리고 사업자 대출이 많이 축소되었기 때문에 무조건 나온다라고 생각하시고 입찰하시면 큰일 나고요. 만약에 개인 대출로 실행을 했는데 도저히 방법이 없다라고 하면은 사업자 대출 여러 군데 알아보시는 것을 강력 추천드립니다. 생각보다 은행들이 있으니까요. 보증금 포기하지 마시고 꼭 발품 팔아서 찾아보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 정말 추천을 드리진 않는 방법이긴 한데 대출이 너무 안 나올 때가 있습니다. 아까 전에 예를 들어 내가 4억 5천의 낙찰을 받았는데 1억 7천밖에 대출이 안 나온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내가 원래는 이거 5천만 원, 6천만 원 정도로 투자하려고 했었는데 투자 금액이 얼마나 늘어나는 거죠? 대략적으로 2억 8천 정도 늘어나는 거죠.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 겁니다. 6천과 2억 8천. 그러면은 이런 경우에는 이 보증금을 포기하게 되면 얼마 손해보죠? 한 4천만 원 정도 손해를 보겠죠. 근데 이게 시세가 5억이었어요. 그러면은 이거를 포기한다기보다는 후순위로 대부업 대출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업을 전부 다 4억을 받으면 너무나 부담스럽기 때문에 1억 7천 정도를 대출로 받으시고 플러스 신용대출로 어느 정도 받으신 다음에 나머지 한 2억 정도, 2억 5천 정도를 후순위 대부업체로 받으시는 게 보증금을 살리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대부업 대출을 받으시면은 당연히 돈이 몇백만 원에서 한 1, 2천만 원까지 나갈 수가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거를 조금 빠르게 4억 8천 정도에라도 팔게 된다면은 대출과 뭐 이것저것 다 포함해서 수익금이 하나도 없을 수는 있겠죠. 하지만 보증금 4천만 원을 아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원래 날릴 비용이었지만 어쩔 수 없지만 대부업을 통해서 이자를 내면서 잔금을 치고 빠르게 매도하는 전략, 그 방법으로 가시는 게 있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최악의 최악, 그리고 후순위 대부업체를 이용하는 방법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제 말의 요지는 대부업 대출을 받으라는 게 아니라 보증금 포기하는 금액과 대부업 중 비교해서 조금 더 나은 방법을 선택하라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참고로 이 물건 같은 경우에도 소유자분께서 대부업 대출을 받아가지고 대환대출을 진행했던 물건입니다. 이렇게 압류가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대출을 해준 거예요. 자, 그래서 정리해드립니다. 실제 26년도에는 입찰자가 작년에 비해서 더 떨어진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수도권 한정이고요. 지방은 올랐습니다. 수도권 한정에서 입찰자가 10%에서 15% 정도 떨어진 경향이 있고요. 확실히 단기 투자하기 좋은 시장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대출은 나온다. 이게 팩트고요. 다만 대출 한도가 줄어들었다라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조건이 되시는 분이 생각보다 많으시거든요. 특히 무주택자분들한테 정말 많은 기회가 있으니까 대출이 안 나온다라는 뉴스만 믿고 아예 포기를 하시는 것보다 이 기회를 잡으시는 것도 좋은 투자 수단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출이라는 위험성이
늘어난 대신 그 늘어난 위험성만큼 수익도 오른 상태니까요. 꼼꼼히 확인해 보시고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대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